이번 시간에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영화 아저씨 원빈 사주입니다. 아저씨 2 기다리시는 영화 팬들 굉장히 많죠. 벌써 11년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저씨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내용은 뭐 살벌하죠. 현실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벌어질 것만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주인공이 악을 다 척결하기 때문에 속은 굉장히 시원한 영화죠. 원빈 사주를 통해서 아저씨 2를 기다리는 팬심을 담아서 이때쯤 아저씨 2 이런 내용으로 개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개운법 관련, 특히 이런 이제 영화배우,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 뭐 가수는 노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운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개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보죠. 정사신의 신미. 이 아저씨 얘기하면서 맥주 한 잔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맥주 한 잔 가져왔습니다. 그 맥주 잔 중에 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죄송하고요. 차갑게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잔이 있거든요. 거기에 얼음 하나 땅 떨어뜨려 놓고 맥주 마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사신의 신미. 차근차근 풀어보죠. 1977년생. 원빈 또 나이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벌써 45이네요. 더 늙기 전에 아저씨 2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 영화 아저씨 가보죠. 해월생입니다. 해월 신월에 해월에 태어난 신금. 십성으로는 상관이죠. 상관월. 근데 그냥 상관이 아니라 얘가 이제 욕상관이라고 해서 목욕지 상관. 같은 상관 중에서도 이 목욕지 상관, 일주로는 신의 일주, 이 욕상관, 뭐 을사일주 이런 것도 밖으로 쇼잉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연예인에게 굉장히 좋은 기질이죠. 일반인도 이제 욕상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목욕지라고 하는 것이, 뭐 목욕지 이건 이제 12음성의 개념이지만 이제 12신살 도화의 느낌 개념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왜 목욕을 하겠어요? 이제 목욕지 12음성으로 이제 목욕지의 반대편의 개념이 이제 병지란 말이에요. 병 들어서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 거야. 목욕지는 뭐예요? 그냥 성인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데이트하러 나가려면 깨끗이 씻고 나가야죠. 그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나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예인 기질하고 잘 맞습니까? 그죠? 아이들 이렇게 목욕하고 뽀송뽀송 이렇게 씻길 때 애들 키워보신 분 아세요? 분들은 얼마나 애들이 이뻐요. 피부 막 포들포들해가지고 그냥 뽀송뽀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분도 발라주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이쁘죠. 상관, 역상관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지장간을 봐야죠. 지장간. 오늘은 이 구조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살짝 예고해드린 이 마우스가 작동을 오늘 다르네. 건전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갑임 해월에 이렇게 들어있죠. 무토는 이제 정인, 얘는 정제, 얘는 이제 상관. 그러면 상관생제네요. 상관생제. 나 연기에서 돈 벌 거야. 그죠? 어느 업계에서? 인성업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그렇게 되겠죠. 일반인들은 이제 공부해서 자격 가지고, 네. 왜냐면 상관폐인이 되니까요. 그죠? 자격 갖고 말하다, 자격 갖고 일하다, 그다음에 특수한 능력을 개발하다, 이런 거죠. 연기로 보는 거예요. 연예인들에게 이 상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역상관 특히 더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극인 이런 것도 되죠. 현실 속에 돈 좀 벌어야 돼.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 요 해서 하나 가지고 지금 사회의 속성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우스가 작동을 잘 안 해서.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태어난 사회에서는 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전문성. 식신은 전문성이에요. 상관은 임기응변성인데 그래서 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오래되면 전문가도 연예인들 연기자도 장인이 되잖아요. 이게 식신은 그 장인의 개념이에요. 상관을 반짝 쓰고 쓸 거냐, 오랫동안 이제 식신호 할 거냐, 그런 것은, 이제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니, 이제 상관도 그냥 상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금묘화실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혹은 이제 대운에서 식신화 되는지,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보는 것이. 그 다음, 이렇게 보니까 연주에 관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죠? 간여지등으로 관이 굉장히 강하다. 얘는 정관, 얘는 평관, 정관에서 평관이 올라온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이 월지 지장간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튀어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천간에 튀어나온 것은 월지에 없는 신금, 비견, 월지에 없는 평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 어디에서 올라왔는지 보니까 다 여기에서 올라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꺼놔야 되겠다. 또 시리가 작동을 하네. 뭐 때문에 얘가 이렇게 걸려 있는지 모르겠네. 사중경금이 이렇게 신금 나 국가 자리에서 활동하는 사람, 나 해외에서까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내 브랜드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겠죠? 원빈 뭐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로 다 알려졌고 한류 영향으로 우리나라 영화 엄청 보고 세계적인 스타죠. 다 알겠죠? 그런 의미예요. 내 앞에서 상관 쓰는 녀석, 사회에서 얘하고 나하고 내 앞서서 사회 상관 연기하는 애들 굉장히 많다. 나도 한다, 같이 한다. 이 사회 글자 보면 이제 그런 의미고, 이 연지에서 얘하고 나하고 같이 나왔다. 이제 그런 국가 단위, 해외 단위에서 우리 유명해지는 사람 이런 뜻이고, 이제 관, 조직 이렇게 보면 소속되어서 이 관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의미겠죠. 소속사 같은 걸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편관이 들어있으니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은 일반인이 그 편관 쓰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일반인은 편관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 너무 힘들어. 칠살이 재화가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근데 연예인들은 그걸 즐기죠. 힘들어도 유명한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한번 뜨면 먼빈도 CF 엄청 찍습니다만 CF로만 지금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유명세를 얻으면 돈이 따라오는 분야잖아요, 연예인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그래도 많이 연기를 하고 그래도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정화도 여기에서 올랐으니 굉장히 강하다. 이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연예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연예계에 입문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미토를 깔고 있는데 여기에도 정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화가 없는데 여기로 튀어나온 형국이다.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관성 삼합을 이루고 있는데 천간이 평관이니까 평관국의 형태인 거예요.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연기자로 활동하다.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해중무토, 월지 해중무토, 사중무토가 있으니 나는 사미합으로 이 관과 국가 자리에 해외 자리에 관과 연결돼 있죠. 여기에는 무토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천간에 우리가 투간, 투출 이것만 보는데 이렇게 금묘화실 여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구나. 연결돼 있구나. 나 관과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져 있는 이런 거죠. 일반인들이야 이제 아이디어, 학문, 공부, 편인성이니까 종교명리, 철학 이런 것들 등등등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쓰겠지만 지금 이제 원빈 사주니까 관과 속해서 관과 계약 관계를 통해서 나 활동해 이런 개념. 또한 해적 무토가 밑으로 이렇게 나온 것 이렇게 또 보시면 되니까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아무나 연기하는 거 아니죠. 너 연기해 라고 관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자격을 부여해야 하죠. 이게 큰 관국에 오화 왕지가 빠져있는데 천간에 드러나는 형태. 굉장히 이제 힘들겠죠. 얘. 왜? 바로 7살이 옆에서 극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상관사회에 태어났어. 아이고,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이거 다 해소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야. 감당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개념이고. 또한 빛이잖아요. 다 얼마나 화려한 빛이 연기하는 것을 막 쏴주고 있어요. 조명, 화려한 조명들, 은은한 조명들. 그런데 은은하지만 밑에 근을 강력하게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센 거죠. 그런 화려한 조명들이 그 연기를 비추고 있다. 영화물상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 드라마, CF. 이렇게 빛이 해수, 바다를 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간지 중에서 정해 간지가 있잖아요. 바다를 은은하게 밝히는 등대의 물상이라면 얘는 뭐 어마어마한 빛이란 말이에요. 영화 찍을 때 조명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엄청난 빛을 쏴줘야 되죠. 실제로 낮에 찍는데 밤으로 연출하고 편집하고 저녁 때 어스러울 때 찍었는데 낮으로 연출하고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죠. 편집할 때. 그런 빛, 조명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어둠 속에서 나는 어둡게 편집하고 쟤는 밝게 편집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쏴주고 이렇게 대비 효과 내고 종합예술이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연기자를 안 쓴다, 연기자라고 안 쓴다 그러면 유튜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화기운이 이렇게 많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빛을 어둠 속에 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과 행동과 내 방송과 뭐 이런 거예요. 빛을 막 쏴주니까 전체적으로 유튜브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방송. 일반인들 연기자 안 됐으면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는 사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같이 연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보니 해미합하고 있어. 해미합은 묘목 왕지 빠진 재성삼합이죠.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왕지가 빠져 있다. 왕지 들어오면 이제 많은 돈을 내가 담을 수 있어요. 재고, 그죠? 이 관계에서도 간목을 기토로 끌고 오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묘목을 무조건 공협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겉으로 뭐예요? 토국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을 깨다. 여기도 사에 충 하고 있잖아요. 충한다고 무조건 밀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충하면서 빛을 이 수기가 빛이 있는데 여기에 막 수기가 빛을 막 빛하고 충돌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빛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분사되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빛이 퍼졌는데 거기에 물이 팍 파도가 팍 쳐. 그러면 빛이 순간적으로 굴절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쁜 무지개도 뜨고 이러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이쁠 거 아니에요. 이 해미의 관계는 겉으로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주에서 보면 연기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틀을 깨는 거예요. 틀을 깨는 것이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남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끼로 발휘하는 건데 이 신미일주는 미토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편인성이라는 게 편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정성 뭐 의심이 많고 등등등 변덕이 심하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편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받고 싶은 정의인의 사랑을, 친모의 사랑을, 합법적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자가 생긴 개념이라서 뭔가 부족한 거라서 항상 마음속에 뭔가 아쉬운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결여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채우려고 어디로 가요? 종교, 명리, 철학성이다.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신세계 학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위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런 거 뭐 굳이 중요하지 않아. 동시에 그걸 긍정적으로 쓰면 자발적 고독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 공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 공부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관 니들은 그냥 겉으로 질러대기만 하는구나. 야, 나는 미토로 네 상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게. 내 생각으로 너를 토국수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이게 이제 속마음으로는 저것들하고 놀 게 안 된다. 놀지 말아야겠다. 이러니까 나는 좀 탁월하다. 특별해. 왜냐면 나는 관도 끌어오고 이렇게. 그죠? 아는 상상도 해주고. 어쨌든 나는 책임감도 있고 세상에 지킬 것도 있고 가치관도 분명하고 생각도 있고 생각도 깊고. 근데 쟤들은 맨날 술 먹고 놀고, 상관은 또 이제 유흥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 놀기 좋아하고, 얘가 보기엔 그런 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즉 돈 벌 때, 연기에서 돈 버는 거 연기에 하면 돈 들어오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멈추고 있어도 월운에서라도 묘목 들어오면 그럴 때 CF 찍고 그러는 거죠. 삼합이, 그러니까 재성삼합인데 여기에 재성 창고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저것들하고 놀지 말아야지. 저것들은 내가 좀 고쳐줘야 될 생각으로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관을 이제 식상은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여자에게 식상은 자식인데 그 식상 아랫사람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인성이 이제 윗사람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상관들이 아랫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놀겠다고 머리를 들이민 꼴이야. 내가 보기엔 얘들 나보다 어린 사람 혹은 나이 꼭 떠나서 나보다 아랫사람들인데 실제로 탑스타잖아요. 그죠? 내가 지배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더 잘났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사다. 누가 가르친다. 만약에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 그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제자들을 통제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일반적으로 이제 신해, 장사, 사업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상관생제 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 무토 있긴 있는데 무토의 입장에서 해서는 절지야. 생각이 별로 많지는 않아.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좀 빌려주세요. 생각을 빌려주면 뭐하게? 해묘미 삼합해서 같이 돈 벌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해주는 사람,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이거. 네,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지요. 마우스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경인년 2010년에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얘기는 생략하고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제 개운과 관련해서 이 영화 배우로 한정하면 그 영화 배우들이 해당 대세운의 물상대로 영화를 찍으면, 근데 그 운이 예를 들어서 대박이 터지는 해야, 그런데 그 관련 물상의 내용의 영화를 찍었어. 그럴 경우에는 정말 대단하게 히트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터미네이터 1을 찍고 아바타를 찍고 그 전에 타이타닉 찍고 다 그 시절에 그런 물상들이 만들어져요. 사주에서. 우리 윤여정 선생님 미나리 찍을 때 미나리의 물상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보세요. 보시고 잘 연구해 보세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정미대운 이게 제 살인상생운이죠. 얘가 작동, 여기 작동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지로는 살인상생.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그러니까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에너지야.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야. 칠살은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살인, 내가 그것도 편인으로 이렇게 끌어온다는 것은 그 모든 힘든 걸 내가 나의 것으로 감당할게, 받아들일게, 수용해서 승화시킬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편관편인의 에너지가 연결이 되면,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형태죠. 그렇게 연결이 되면 내가 힘든 걸 감당하려고 해요. 그리고 측은지심 같은 게 생겨요. 나 힘들어 봤는데 저 사람은 겪어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평간편인 구조,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사주는 활인업 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해가 경인년이에요. 경인, 이게 1950년 우리 한국전쟁이 터지던 해가 경인년입니다. 강압적인 이제 탱크 뭐 이런 물상이잖아요. 무기 그리고 이 생기를 이렇게 잡는 이제 그런 쪽으로 꼭 그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생기를 살리는 방향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천간에 경금 딱 뜨면 겁재가 뜬 거죠. 신신경 뜬 거예요. 편관이 지금 굉장히 칠살이 강해진 상태에서 경금이 떴는데 얘는 이 인목이라고 하는 생기들을 강제로 치려고 해요. 강제로 빼앗으려. 얘한테는 돈이기도 하고 여자들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기도 해요. 인목. 특히 여자아이들 굉장히, 왜냐면 이제 막 생겨난 생기잖아요. 추골에 나와서 인월 뿌리를 내린 아주 어린 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의 생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생양아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격을 하고 얘를 생기를 없애려고 하니 얘가 여기 남자 있는 엄마, 이 해중 간목이 인목으로 나온 거예요. 엄마가 얘를 이렇게 해인합 생해 주려고 하는데 엄마는 사해충 당하고 그래서 해인합하면서 에너지가 수생목하면서 빠지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엄마는 죽죠? 그래서 에너지 점점 빠지고 고갈되고 이런 형태고 경금이 인목을 잡으려고 하면 인목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토 안으로 쏙 도망가려고 해요. 숨어버리는 거죠. 숨으려고 하는데 이 귀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얘를 돌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귀문이라는 것이 그러다가 사람 관계로 들어가면 나중에 집착하게 하는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옆집 아저씨인데 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귀문성을 알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관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지금 영화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물상을 영화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잘 보세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2는 이때쯤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추론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는 거죠. 팬심을 더해서. 자, 요 만석이 형제 요놈들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정말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미 규문으로 얽히고 아주 옆집 아저씨는 이놈들과 한바탕 붙는다. 겁재성, 엄청난 투쟁성 이런 거죠. 근데 움직이면 이렇게 인미가 움직이면 여기가 인사형이 걸리잖아요. 왜냐면 경금 딱 떠버리면 얘가 강해지면서 공권력이 뭐야 하면서 이제 이 신신경의 관계 이런 놈들의 관계를 다 보는 거고 3이 이 국가관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인사형, 인미 이렇게 관이 개입한다. 경찰이 개입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겁재들과 싸우는 그런 물상들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죠.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이 얘기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병호대원 들어왔는데 이제 41세부터 병호대원이 들어왔어요. 뭐 엄청난 거죠. 이 간지 자체가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양인이요. 이제 간여지도가 엄청나게 센데 이 정사에 병호가 붙어가지고 관이 미칠 듯이 강해진 거예요. 관살이 너무너무 강해진 형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다 맞서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사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눌려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특히 이제 미토, 나편인, 아까 자발적 고동성, 외로움을 즐기거나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정신세계 공부를 하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하고 붙어버려요. 오미 화기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미토까지 있고 그래서 이게 상관인데 미토가 도식을 하는 편인도식은 식시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굉장히 낮은 단계 기초 공식 뭐 이 정도고요. 사오미에 이렇게 화기가 많아지고 여기 사회충하고 오해합하고 그러면 이 상관이라는 에너지가 거의 말라서 증발할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토 내 생각도 이거 하기 싫어라고 극해버리고 그래서 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운에 활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시겠죠?
영화에 안 나오는 이유.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안 돼. 그러니까 도시군에는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뭘 하려고 해도 생각은 이런데 그게 현실화가 잘 안 돼요. 자꾸 막혀요. 이해되십니까? 올해 유현진 선수 또 도시군이거든요. 일종의 유축합으로 이게 금이 강해지면서 묘목을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생각대로 안 풀리는 경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전 해보다. 뭐 잘 던졌는데 불펜이 이렇게 까먹던가 승계주자 다 들여보낸다든가 뭔가 잘 풀리는데 이상하게 꼬여서 점수를 준다든가 거의 완벽하게 던지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도식의 에너지라는 거죠. 내가 사회에서 얘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기하는 것이 하기가 싫다. 하려고 뭔가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대본이 안 맞아. 혹은 뭐 다른 일이 생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 느껴지세요? 싸움이 엄청난 에너지에 병호가 붙어서 와, 이건 얘가 거의 고갈될 지경이다. 내 마음도 그게 그래서 하기 싫다. 뭔가 잘 안만 생각대로 안 풀리더라. 그럴 바엔 그냥 안 해. 쉴 거야. 이렇게 되고요. 생각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 관이 자꾸 이렇게 연결돼서 뭐 해보자 하는데 부담이 없겠어요? 부담 많죠. 그 다음에 올해가 신축년인데 신축년이 오면 이 양지 가진 비견이 오는 거예요. 젊은 생각을 가진 비견이 와서 이 해자축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 오축 원중기문 탕화 여기서 원중기문 탕화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응기에서 읽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오미의 왕제를 얘가 잡으면서 열기를 쭉 빼려고 하죠. 관살의 에너지를 좀 줄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충미충 이게 이제 얘 입장에선 쇠지 굉장히 이제 그래서 원빈은 생각이 좀 깊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리타분한 너무 그 에너거니 같은 생각 좀 그만 빠져 있고 좀 깨보자. 이렇게 슬슬 이제 동료가 와서 건드리는 에너지의 물상이에요. 그러면서 상관 좀 일 좀 해보자 이런 거고 신금이 딱 떠서 병신합을 딱 잡으니 슬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병신합 임수의 에너지, 상관의 에너지를 야 좀 해보자. 상관 합살해서 이제 좀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너도 나이 들어가잖아. 이제 45이야. 언제까지 이제 30대 외모를 가질 것 같아? 이제 뭐 이러면서 슬슬 분위기를 잡아간다. 내년 이제 이민년인데 이민계면 얘는 양이요, 얘는 음이 한 쌍의 에너지죠. 이게 옛날엔 경인이었는데 이제 10년 지나서 이제 12년 지나서 이제 이민 이제 얘 입장에서 상관생제, 식신생제 이런 물상이 맞죠? 그러니까 수생목은 항상 뭔가를 기르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업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식물을 막 키우고 이러는 물상 되는 거고 무엇이든 어쨌든 같은 창작 활동이라도 수생목의 에너지는 굉장히 이제 좀 부드러운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에요. 수는 목을 보면 무조건 길러주고 싶거든요. 키워주고 싶거든요. 요 에너지가 딱 떠버리면 요때는 어때요? 아직 다시 인호, 술 이런 삼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어떤 마음이 동하는 형태예요. 해볼까 할까 이런 거예요. 아직 현실화는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천간에서 지금 분위기 잡은 이 상관의 에너지를 슬슬 만든 이 친구 입장에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요때 임수가 딱 뜨면 요 병화하고 이제 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상관, 경관 이런 에너지 요거 이게 충하면서 요거만 남기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충하면서 야는 요건 그러면 얘는 없애고 왜냐면 관살 혼잡일 때 이제 뭡니까 하나 남기고 하나는 쳐버리고 이제 합살유관 뭐 이런 형태로 합관유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거살유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 형태가 이제 뭐 거관유살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요걸 치고 요거 정임 앞에서 돈을 벌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인호술 삼합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분명하게 식신제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 다 잡았고 그래 해보자. 해묘미 삼합까지 완벽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대박 한번 터트리는 거죠. 해묘미 크게 이제 세운에서 한번 잡고 돈 벌자 이렇게 되고 대박에 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개수가 이제 해중 임수가 이제 개수화돼서 처음에 딱 이렇게 뜨면 이제 식신제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에너지인데 괜히 또 그걸 설명했네. 자, 물상으로 볼게요. 물상으로 관이 이제 제가 시나리오 한번 써볼게요. 아저씨 원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원빈은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정보기관이라면 뭐 굉장히 많죠. 영화적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데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보통 어떤 데를 해요? 그 아이는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잘 지켜줄게. 여성 요원 하나 몰래 붙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문제 없도록 괴롭히는 아이들도 없도록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줄게. 이게 이제 묘사 이런 거죠. 이 기관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병옥의 정사니까 굉장히 화려한 기관이에요. 겉으로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외부에서는 그냥 화려하게 보이는 일반 대기업 형태, 무슨 광고회사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기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요원 하나가 있죠. 경금, 을경합 하니까 쟤를 항상 지켜봐 준다 이런 거죠. 금생수, 수생모 이런 형태로 지켜봐 준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해.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감옥에 있는 것도 훨씬 낫고 이 사랑하는 소미가 건강하게 문제없이 무탈하게 자랄 수 있다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멀리서 가끔 지켜보겠죠. 항상 해묘미 내 마음속에 내 사랑은 너 항상 이렇게 해묘미 합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관에서 이게 이제 칠살이 굉장히 강해지고 얘가 이제 관의 속성이 막 섞여버린 거 혼잡되니까 쉽게가 원래의 이 관이라는 식교가 원래의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칠살의 힘으로 이렇게 섞이면 관살 혼잡되면 칠살의 힘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사건을 저지르고 덮어 씌워서 어려운 환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소미를 인질로 해서 얘들 이 주인공을 제거하려고 하고 주인공을 이제 돕는 친구겠죠. 이렇게 소미를 도우려고 하는 그러다가 오해합 사이충 오해합돼서 이제 제거되는 이 활동력이 제거되는 이제 그러한 친구 역할이겠죠. 1편에 나왔던 총구해준 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식신제살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 관을 제거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시나리오 예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박이 나요. 해묘미로 대박이 나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일반인일 경우에 해묘미 이렇게 삼합이 되면 또 다른 여자 편제 애인이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형국이라서 부인이 있는데 또 들어오죠. 큰 삼합을 이루니까. 그래서 기혼자가 이렇게 삼합을 이루면 그것도 재성 삼합을 이렇게 이루고 들어오면 보통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죠. 기혼자들에겐. 근데 이거 영화적으로 해석하면 이 옛날의 경인 이때 이 소미는 굉장히 어렸어요. 인목의 물상이었어요. 근데 이 개미년의 그 영화가 나오면 인묘진에서 굉장히 큰 아이, 성숙한 여자 이렇게 돼요. 20대에 다 좀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정점에 오른 목의 생기를 가진 여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미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지만 컸다 이 큰 아이와 큰 이제 숙녀가 된 소미와 해묘미 결혼하는 에너지로 나올 것이다. 막 결혼하는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연출하면 그렇게 영화적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현실 세계에서 어때요? 이 결혼이라는 해묘미라는 물상이 다시 만들어져서 부부 불화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없어지겠죠? 물론 그걸 철저하게 해묘미 사업 같은 걸 해서 이게 왜 사업의 에너지니까 식신생제 돈으로 왕창 들어오는 물상도 얼마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아신다면, 영화적으로 그렇게 아예 결혼까지 하는, 혹은 결혼을 암시하는, 나이 차는 굉장히 많지만, 얘는 또 묘목 입장에서 보면 요 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관적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죠. 여자죠. 상관녀를 갖고 있으면 나이 많은 여자를 원해요. 그런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면 아주 기가 막힐 것이다. 예. 되셨어요? 재밌겠죠?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원에 이어서 나이 많이도 먼빈 기관의 일종의 위장 취업해서 기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이 보살핌의 약속을 받고 딜해서 근무하는데, 멀리서 지켜보는데 이 중에 이 사중경금 얘가 변질되는 거죠. 변질되어서 무엇 때문에 변질될까, 그거는 제가 안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음모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클리셰죠. 많은 이제 이런 정보원 관련된 영화 많이 나오죠. 근데 액션이 있다. 식신제살 엄청난 액션이 정면 충돌한다. 그러다 친구 하나는 이렇게 제거가 될 거고, 더욱 분노한 친구 식신제살로 관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난 승려 서미와 다시 이제 사랑하는, 다시 사랑한다는 건 옛날에 이제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이제 사랑의 감정을 다시 찾고, 그래서 연인이 되는, 결혼을 암시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고 구성이 되면, 이 사주, 이 원빈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이 사주의 에너지를 이운의 영화로 개운한다.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 맞는 컬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으세요. 그럼 이제 돈을 잘 벌거나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런 음식을 주로 드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도 쓰려고 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제 2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직업 물상을 쓰는 것이 진짜 사주 개운에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 금이 쫙 있고 목이 위태롭게 있다. 그러면 치료나 이런 활인업 쪽에 의료, 의학, 이런 쪽, 의술, 의학, 생명공학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진짜 이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 제가 많이 봤고요. 근데 간호사가 됐어, 의사가 됐어, 그런 쪽으로 갔더니 개운이 되더라. 생기가 상하는 게 아니라 생기를 살리는 쪽으로 에너지를 썼더니 그렇게 되더라.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생활 밀착형 개운에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들 그 색깔을 선택하고 그런 음식을 열심히 먹어대면 다 개운되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정도죠.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고, 그걸 안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책으로 써도 쉽겠네. 그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것은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주적으로 나와 있는 에너지를, 그런 물상을 이렇게 연기자 같은 경우 스토리로 써버리거나, 작가라면 자기 작품에 넣거나, 일반인이라면 그 물상에 맞춰서 그때 어떤 일을 전개하거나, 이럴 때 이제 투자해서 그러면 돈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때 물상에 맞는, 그 에너지에 맞는 물상을 쓸 때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운이 들어와서 어떤 세운이 되어서 저절로 일이 일어나거나 대박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에 그 속성에 맞게 글자들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쓰지 않아. 죽어라고 그냥 회사 왔다 갔다 해. 투자 안 해, 나. 예. 그러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월급 좀 올려주거나 보너스 나오는 형국으로 그냥 끝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운에 굉장히 큰 돈이 순식간에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회를 낚아채야 되겠죠? 자, 아저씨 2 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스토리로 식신제살에서 정면으로 이 기관과 대결하고 성이 된 소미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라면 굉장히 이게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중후한 멋의 원빈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